안녕하세요. 역사행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역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했던 부분이 한국사에서도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의 민족말살 통치기를 다뤘었고, 이제 세계사에서도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꼭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해보고 싶었던 7.3일 부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7.3일 부대는요, 일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 1탄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느냐. 일단 7.3일 부대에 생체 실험을 당했던 생존자도 지금 없고요. 전쟁 후에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아서입니다. 7.3일 부대에서 한 거는요, 마루타 실험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루타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일본말로 통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을 통나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실험을 했던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작은 경제 대공황으로 가봅니다. 1929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펼쳐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황을 패닉이라고 하는데, 일단 패닉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스 신화에 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판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거인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인족이 팬을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막 공포에 질리는 상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를 패닉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공황은 경제에 있어서의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 시작은 미국에서였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1929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였죠. 미국은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던 국가였어요. 승리 후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도 많았으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물건을 많이 찍어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은 많이 됐는데 소비가 생산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산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소비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될까요? 물품이 과잉 생산돼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가 폭락이 됐고요. 이 물가가 폭락이 되고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을 예상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 자체도, 이 주가 자체도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빠졌을까요?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던 주식이 1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메카가 여의도라고 하면 미국은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월가인데 이게 1929년에 이 주가가 대폭락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 월가에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웅성웅성하면서 이 자리에 몰려들었던 거죠. 자,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락하니까 기업 운영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자르게 됩니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실직이 이루어지니까 소비는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서 계속 경제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둘로 나뉘게 돼요. 일단 첫 번째 A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A군은 식민지도 많고요. 경제가 탄탄한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식민지가 많지는 않지만 이웃한 국가,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미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과잉 생산된 걸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B군에 해당되는 식민지가 적고 경제적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식민지가 있기는 했지만 조선과 타이완 뿐이었고 경제적인 기반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나라는 과잉 생산된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이 물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 새로운 시장이지 사실상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를 만들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선택은 과잉 생산된 것을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를 해낸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렇게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전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타깃이었을까요? 한반도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일제 식민 통치 자체가 민족 말살 통치기가 됩니다. 조선인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켜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천황을 위해서 이 조선인들을 총알 바지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가 심화됩니다.
군국주의. 자, 군국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목표가 강한 군사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가와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일본군의 맹목적인 충성을 잘 보여주는 이 예시가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미군과 일본군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미군에게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으라고 하면 미군들은 자유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버리거나 뭐 말을 안 듣거나 먹어도 제멋대로 먹거나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군에게 먹으라고 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 다 같이 모여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군의 맹목적인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지이카쿠함이 침몰하게 되는데요. 이 일본군이 패전을 해서 자기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더 가판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지이카쿠함이 침몰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사령관이 자기 고향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반자의 경례를 시킵니다. 반자의 경례는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경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지이카쿠함이 침몰할 때 반자의 경례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지이카쿠함이 침몰하면서 이제 내가 곧이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자의 경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일제히 경례하는 거에서 사실상 소름이 느껴지죠. 어쨌건 일본이 전쟁을 막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승리를 하려면 중요한 게 세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부대장 중장인 이시지로였죠. 이 얼굴을 잊지 마세요. 자, 부대장 중장이었고 이시지로가 생각한 것은 세균전이라고 하는 건 적은 투자로 굉장히 적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세균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쨌건 간에 이런 생각의 기반 속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게 1931년에 만주사변이 벌어지게 되고요. 1932년에는 만주의 괴뢰국가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이 만주국은 친일 정권을 수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932년에 도쿄에는 방역연구소를 설치하죠. 방역연구소. 이 방역연구소가 사실상 세균연구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세균연구소라고 하면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염병 예방 이런 의미로 방역연구소라고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33년 8월에는 하얼빈에 방역급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밀 부대를 이제 설치하게 돼요. 관동군이 하얼빈에 방역급수대.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거예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급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염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부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장을 했지만 사실상은 세균전을 대비하는 그런 부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시지로는 이 부대를 위장하려고 휴대용 야전 정수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얼빈에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탈출을 했어요. 실험 대상자가 다 탈출을 하게 되니까 1938년에는 이 핑팡 지역이라고 있어요. 핑팡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특설 감옥을 만들게 되죠. 이 특설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특설 감옥은 일단 완전히 폐쇄된 곳이었어요. 실험 내용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려고 이 특설 감옥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하 공간을 포함해서 2층짜리 완전 사각형의 폐쇄된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위에 다시 실험 공간으로 쌓아가지고 밖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는지 관찰할 수도 없고 이동도 지하 통로로만 하면서 완전히 이 전쟁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41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731 부대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대 명칭이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2년부터는 쭉 세균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얼마나 희생이 되었는가, 희생자의 규모를 보면요. 일단 가와시마 기요시 소장이 있는데요. 도쿄 전범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연간 적어도 6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희생자 자체가 이 증언에 기초
비추해 볼 때 1939년 8월 이후 1945년 8월까지 한 6년간만 잡더라도 생체 실험 대상자가 최소 3,600여 명이 나오게 되고요. 세균 연구가 시작됐던 게 1932년이었잖아요. 1932년 이후 한 13년 동안의 생체 실험의 희생자 수를 잡으면은 최소 추산으로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헌병 분대장을 지냈던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요. 이 모리의 증언을 따르면 어떤 사람이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됐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스파이로 군사재판에서 사형 이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일본 군대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됐고요. 가족이나 친척 등이 적은 자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대부분 죽을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뭐 찾아올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핵심인데, 이후에 이용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광범위하게 해석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장래 이용할 수 없는 자로 사상이 완전히 일본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끌고 가서 생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적군의 첩자인지 독립운동가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예요? 잔혹하게 고문하고 막 정기 고문하고 구타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헌병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전 장교 교본이라고 하는 게 내려와요. 거기에는 그 문서에는 공식적인 문서 자체에 고문의 의미, 방법, 결과까지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고문의 방법은 죄인이 고통을 받되 그 어떤 고문의 흔적도 남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의 어떤 사람도 고문의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문이 실제로 행해졌지만 고문의 사실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떠한 실험을 했을까요? 731 부대 조장의 분대장 야마시타 노부의 진술을 보면요. 중국인, 소련인, 조선인을 대상으로 세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균을 먹였고 다른 하나는 피하 조직에 주사로 주입하였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균이 어떤 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시키는 대로 이제 주입을 했대요. 실험을 받은 사람들은 빠르면 3일, 늦으면 7일이면 죽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는 거죠. 균을 그냥 넣는데요, 몸에. 실험으로 사망한 자들은 불태웠는데 어떤 때는 아직 살아있는 자도 데려다가 산채로 화장하였다.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분류하여 해부하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하면 끌고 가서 산채로 해부를 했습니다. 세균의 작용을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사람을 모두 해부하였다. 저는 지금 건조하게 굉장히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인간이 아닌 정말로 일본말로 마루타라고 하는 이런 통나무처럼 취급이 되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요. 한 마을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731 부대랑 멀리 떨어진 민가에다가 이나 쥐나 벼룩이나 가축들에다가 탄저균이나 뭐 장티푸스균이나 이질균을 배양해서 감염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731 부대랑 멀리 떨어진 민가에다가 이런 쥐나 벼룩이나 가축들을 풀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일본군이 통제를 해서 병원도 못 가요. 단 20일 만에 전체 주민 22명 가운데 2명만 살아남고 20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20명 죽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유로 죽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 원심분리 실험이라고 하는 건 세탁기의 이 탈수 원리 아시죠? 세탁기의 탈수 원리가 원심분리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탁기에서 탈수를 할 때 물을 짜내듯이 사람을 이 원심분리기에 넣고서 물을 짜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때 알아낸 게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실험을 해요.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계속 수분이 나올 때까지 짜봤더니 인간은 70%가 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실험 결과로 도출을 해냈다는 거예요. 총탄상의 실험도 있습니다. 1열 정도로 사람을 세워놓고요. 총을 쐈을 때 이 총알이 한 번 발사될 때 몇 명의 인체를 관통해서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던 거죠. 산채로 이런 실험을 당했던 거예요. 소장과 식도를 연결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색종이 오리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 위장과 십이지장을 제거를 하고요.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서 소화가 되는지 이런 기능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식도랑 소장을 연결했을 때 소화가 되는지를 실험을 하려면 사람의 산채로 이제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해 나갔던 거죠.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실험도 진행됩니다. 인말 교환 주사라고 해서 인, 사람, 말. 이 피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한쪽 팔의 혈관에서는 사람의 피를 빼고요. 다른 한쪽 팔의 혈관에 말의 피를 이제 주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죠. 단수라고 하는 거는 뭐 보다시피 물을 공급을 안 했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지, 기혈라고 하는 거는 음식 공급을 안 했을 때 얼마나 사는지, 매독이라고 하는 건 매독을 일부러 걸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매독에 걸린 사람이랑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병이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유명하죠. 동상 실험. 이 동상이라고 하는 실험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요. 당시에 이 실험이 진행되어 나간 이 중국의 만주 일대가 겨울이었고 한겨울에 바깥의 외부 온도가 한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 됐대요. 굉장히 춥잖아요. 이때 사람의 뭐 옷을 한 명은 입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옷을 얇게만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인체가 어느 정도에서 빠르게 어는지 이 시간을 측정을 했고요. 동결 상태에서 몽둥이로 여기저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니까 사람이 마치 이제 과자가 부스러지듯이 몸이 막 부서져 내려간 거죠. 이것도 산채로 달했다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이제 통하지 않는 통 속에다가 사람을 가두고 공기를 또 차단을 하고 또 내부의 공기를 모두 빼내면서 생존 정도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7.3일 부대는 퇴각하면서 이 실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와 피해자들을 다 불태우게 되면서 증거를 다 없애버려요. 심지어 그 이후에도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었던 히틀러의 나치, 이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고요.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극동 군사 재판, 일명 도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7.3일 부대 관계자들은 도쿄 재판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왜냐? 7.3일 부대 이 실험 자료들 사실 너무나 끔찍한 자료들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실험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잖아요. 이거를 미군에 넘기는 대가로 사실상 처벌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던 이 시 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 가족은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생을 아무 탈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7.3일 부대랑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어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사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잊혀져가는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